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구조해부학 컨텐츠는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 어떻게 현장에서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케어해야 되고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건강관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막 이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교정운동학에서 억제 기법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비션, 이니빗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막 이완이 영어로 뭐죠? 마이오파시아 릴리즈죠. 그래서 마이오파시아가 근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릴리즈가 이완이죠. 말 그대로 이완. 그래서 근막 이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법이 폼롤러를 이용한, 그리고 마사지 볼, 제가 승모근 할 때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우리 요새는 마사지 건들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회원분들 좀 빠르게 케어하고 싶을 때 이 마사지 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스트레칭은 뭐냐? 신장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랭스닝, 그래서 랭스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고 오른쪽에 보면은 팩토럴 머슬, 델토이드 머슬 이렇게 늘리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늘리는 거죠? 지금? 이쪽을 늘리는 거죠? 여긴 아니죠. 이게 A라고 보고 이거 B라고 봤을 때, B는 지금 팩토럴 머슬, 델토이드 머슬, 바이셉스, 프로네이터 아니면 프로네이터 테레스겠죠? 그리고 상완 요골근, 여기 소흉근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갈비뼈에 붙어 있는 거. 어쨌든 간에 A랑 B랑 결국엔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혼자 하고 있고 얘는 스트레칭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피시술자가 따로 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짚어 드릴 거기 때문에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모근 컨텐츠에서 억제, 신장 활성화, 통합 단계라고 얘기를 안 했죠. 강화라는 얘기를 순서로 다뤘었는데, 제가 억제부터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근막 이완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근막 이완부터, 왜 억제 기법부터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움직임, 스트레스 누적이 이렇게 근섬유의 잘못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들을 하죠? 이거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트리거 포인트가 그 압통점 때문에 여러 가지 방사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증학 기전과 치료라는 책에도 그렇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타우트 밴드라고 얘기를 하죠. 타우트 밴드. 우리가 머슬벨리, 근육의 긴장된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긴장돼 있는 이 밴드가 생기죠. 그거를 이제 타우트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잘 풀어서 우리가 근육의 유착된 지점을 잘 풀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걸 잘 풀지 않으면, 지금 제가 고무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고무줄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여기가 유착돼 있는 지점이 여기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실타래인데 여기가 유착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얇아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잡아당기면, 이건 로프긴 하지만 뭔가 손상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매듭이 묶여 있는 데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니까, 팽팽하게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곳에는 신장할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근막 이완을 통해서 이 유착된 근막을 잘 펴주고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슷한 걸 가지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과도한 신장과 유착, 그래서 신장 됐을 때, 유착됐을 때 이거 근섬유를 좀 표시해 놓은 건데, 머슬 파이버에 대한 이 사진을 좀 제시를 해 놓은 건데, excessively stretched musc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하게 늘어나 있는 근육들이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근섬유의 미세 손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미세 손상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해놨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그 전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하게 늘어나 있으면 이런 데들 다 손상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경과 혈관의 비대. 근육이랑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근육이 늘어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자극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비대해지면서 근육이 움직일 때 신경에 대한 문제, 혈관을 자꾸 건드리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swelling impinge upon nerves and vessel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경 얘기하는 거고 vessels 혈관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이제 회복에 대한 사진이기는 한데, 유착된 근막에 대해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섬유화 아세포의 과다 증식으로 인해서 하얗게 이렇게 비탄성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은 근섬유 흉터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 스카 티슈 이렇게 돼 있죠. 엔트램 nerves and 베슬, 그러니까 콜라겐 파이버들이 과다 증식되면서 혈관과 신경을 덮는다는 거지, 묻힌다는 거지 얘네가.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을 방해하겠죠.
덮여 있으니까, 더 좁게 만드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막이든 근육이든 과도한 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유착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막이완을 한다. 폼롤러든 뭐 마사지 볼이든 마사지 건이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유착된 근섬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아까 실타래에서 이렇게 마치 매듭이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유착돼 있는 근섬유들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유착됐을 때 아까 섬유 아세포들 과다 증식으로 콜라겐 파이버 막 쌓여있는 사진도 있었잖아요. 이 전 거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도 릴리즈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강직과 경직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소 부위의 움직임을 개선한다. 저렇게 섬유 아세포들이 과다 증식하면 관절과 관절 사이든 인대와 뼈 사이든 힘줄과 근육이 이제 근육이 힘줄로 전환되면서 뼈에 붙죠. 그 사이든 그런 콜라겐 파이버가 과다 증식돼서 강직됐다고 본다고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덜 일어나겠죠. 가동성이 제대로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근막이완을 통해서 그런 움직임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생학 반응에 의해 회복과 재생성,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인체랑 기계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체는 어떻습니까? 살아 숨쉬잖아요. 근데 기계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뭐든지 역치에 부딪히면 회복을 해요. 회복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인저리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뭐 손상을 입어서 훼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사이토카인 뭐 이런 염증 조절 인자들을 가지고 재생성을 한다는 거야. 리제네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제가 뭐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하냐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으면 우리가 흉터 치료할 때 그렇게 많이 쓰죠. 오히려 손상을 입혀서 다시 새살을 돋게 만드는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근막이완을 통해서, 근막이완을 하면은 거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이런 근막이완이라는 게 부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강하게 해서 화학 반응이 뭐 일어나면 안 된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막이완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막 과하게 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가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체에서 얘 다시 조직 재생성해야 돼,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기전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얘기가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활성화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낮춘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론이지. 과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떨어뜨리려면 억제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고,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순환을 돕는다. 아까 제가 그 혈관과 신경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유착되어 있는 조직이 다시 바른 배열을 맞추게 되면서 이 순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육의 길이. 스트레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근육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육의 길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걸까? 이거 알아야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저도 이거 웹에서 퍼온 그림인데, 노멀 머스큘러 밸런스, 이거는 근육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밸런스라고,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조인트 펑션이, 관절의 기능이 좋대, 정상적이래. 왜요? 양쪽의 근육이 당기는 힘이 비슷하니까. 이런 관절이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목 있잖아요. 목. 이게 쇄골이라고 보고 이걸 경추라고 보자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앞에 있는 거 뭐 사각근, 뭐 스칼린, 아니면은 뒤에서 봤을 때는 뭐 어깨 올림근, 윗등세목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신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스칼린으로 보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목의 밸런스도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보자고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임밸런스, 조인트 디스펑션, 그러니까 관절에 기능 부전이 생긴다. 왜? 이쪽은 상대적으로 늘어지고 약해져 있고, 이거 오버 액티베이션 돼 있으니까 오버 액티브라고 되어 있죠. 언더 액티브 되어 있고, 과활성화, 저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목이 한쪽으로 기운데, 여러분들 이제 보상작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목만 기울어지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얘가 따라가면서 또 쇄골도 올라갈 수 있고, 쇄골이 따라 올라가니까 견갑도 거상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흉추, 갈비뼈, 골반 이렇게 전부 다 보상작용에 의해서 뭔가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스트레칭 해줘야 될 때는 어디죠? 당연히 이쪽을 스트레칭해서 정상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번 사진이 이제 근육 불균형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건데 정적 상태에서에 대한 불균형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비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적 상태에서 근육의 비대칭. 이거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복사근이라고 보자고요. 한쪽이 짧아져 있대. 그래서 반대쪽이 늘어나 있으면 지금 펠비스 드롭 해가지고 골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리가 이쪽에 비해서 반대쪽이 짧은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지. 정적 상태에서 이렇게 체형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일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적 상태 보면 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다리가 아까 더 짧게 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보행할 때를 보자고. 보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기적인 문제에 의해서 아스타블럼의 피머 헤드가 더 많이 박혔어. 장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지면에 닿는 높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겠지. 혹은 얘가 지면에 더 빨리 닿으면서 얘가 체중 지지하는 역할을 많이 하면서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죠.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환측, 건측 평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불균형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칭 되게 중요하죠. 신장 기법의 종류가 정적으로 할 수 있고 동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움직임에 대한 이 분류를 해놓은 거고 능동적, 수동적으로 할 수 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첫 화면 보면 제가 요거 A, B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얘가 능동적인 거고 얘가 수동적인 거죠. 피시술자가 있는 거. 다시 넘어와서 어쨌든 간에 피시술자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고유수용성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죠. 고유수용성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죠. PNF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그거를 고유수용 감각기를 이용한 스트레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왜냐면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많이 보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시키다가 한쪽 둔근의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겨. 고관절 움직임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럴 때 스트레칭으로 케어해야 될 때 이런 방법 되게 많이 쓴단 말이죠.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시고. 자, 평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환측과 건측을 알아내야지. 뭐 이미 잘 쓰고 있는 데를 가지고 거기다가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해서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환측을 가지고 우리가 과활성화되어 있는 쪽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거기를 가지고 지금 억제와 신장 기법이니까 요거는 이제 환측을 억제하는 그리고 텐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제가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도 봐야 되고 머슬벨리가 어디가 더 긴장돼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이런 거 봐야 되고 도수근력 검사 뭐 한다 그랬잖아요. MMT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MMT가 지난번에 이제 그림 그대로 갖다 보여드릴게요. 등세목은 내용이었었는데 이거 능력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술자가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앞에서 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피시술자죠. 이 사람이 시술자인 거고 제가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술자인 사람이 승모근 지금 등세모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기능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힘을 어떻게 줘야 돼? 밑으로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밑으로 줘야 되겠지.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줘야 되겠지. 버티라 그러든 아니면 그냥 자기를 밀어서 더 이겨보라 그러든 해서 양쪽을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손의 감각을 가지고 아,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더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죠? MMT는 다 이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신장 기법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면 첫 번째, 인체의 정적 동적 균형을 개선한다. 움직일 때 아까 제가 근육 비대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정적으로 동적으로 뭔가 이런 지면에 닿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균형을 다시 개선한다. 스트레칭이. 왜? 근육에 짧아져 있던 길이를 다시 정상 길이로 만들어서 밸런스를 비슷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양쪽 아까 조인트 이렇게 있었으면 근육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쪽이 너무 과하게 당기고 있으면 이쪽으로 조인트가 뼈가 이쪽으로 기운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늘려줘 가지고 정상 정렬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타이트니스한 섬유의 스트레스를 낮춤. 같은 맥락이죠. 짧아져서 타이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특성도 있어.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힘은 어떻게 이동해요? 가장 짧은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단 말이야. 괜히 이렇게 경로를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미는 힘을 줬으면 스트레스는 이렇게 전달되지 이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여기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지. 위치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얘네들을 빨리 늘려줘가지고 정상 길이로 만들어주면 얘네가 받는 스트레스도 낮아질 거라는 얘기죠. 지금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늘어져 있던 근육들의 활성화를 도움. 잘 안 보이는데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이트했던 애들을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타이트했어. 얘를 풀어주면 늘어져 있던 근육들이 활성도가 언더액티브 해가지고 저활성도를 보이던 근육들이 정상 길이로 맞춰져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 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그런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한쪽으로만 과하게 쌓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자, 마지막에 효율적인 움직임, 힘 발생인데
이게 스포츠 환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라고. 자, 밸런스 보드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양쪽의 밸런스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근육의 밸런스든 고유수용 감각기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이든 간에 이런 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스포츠 환경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려면은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효율적인 힘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이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는데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 이거랑 다 비슷한 얘기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부록 과정이었던 근막이완과 스트레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다음에는 1-3강으로 아랫등 세모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부 승모근이죠. 이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해부학 공부할 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